안녕하십니까. AI를 통한 콘텐츠 활용 능력이라는 교과목을 강의하는 김종익입니다. 사회는 현대의 다양한 업무 및 생활에 AI를 통한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생활과 직업 전반에서 AI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시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월에 테슬라가 미국형 FSD를 장착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검색을 하시면 자율주행,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깜짝 놀랄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핸들을 손에 쥐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게소 들어가는 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간이휴게소도 들어가서 주차하고 하는 부분들이 완벽하게 된 거를 저도 최근에 보고 어마어마하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전기차를 몰고 있는데요.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도 현대 로봇이죠. 현대 로봇 회사를 인수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AI 모드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발표는 2026년 1월에 발표가 났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앞질렀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2025년 1월에 발표된 거는 SK가 삼성을 월등히 앞질렀죠.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이유는 HBM4로 대만의 TSMC를 빠르게 추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제작 부분에서 굉장히 앞질렀고요. 지금 AMD도 지금 삼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삼성 칩을 쓰기로 한 거로 지금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칩의 발전은 결국 AI랑 같이 맞물리는 건데요. AI에 들어가는 칩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드론에 대한 부분이죠. 초기에는 드론을 조작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탱크를 파괴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드론 군집이죠. 드론 군집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확장을 해가지고 앞에 몇 대는 일부러 폭발을 당하는 거죠. 폭발을 당하고 뒤에 따라오는 드론들은 앞에 드론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AI를 통해서 드론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무서운 또 공격력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의 역사는 전쟁 무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접목이 됩니다. 그 기능들이 일반 사회로 흘러나오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란 사태, 지금 아직도 녹화 시점에서 진행 중인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부분은 엄청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윤경성 추진체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스페이스X를 굉장히 확대하게 만든 큰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분 알겠지만 대기 미사일들 추진체는 본체를 올리기 위해서 소모가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발사하고 나서 과거에 폐기됐던 그 발사체가 발사대로 다시 자기가 복귀를 해서 장착을 하죠.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던 부분이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작년쯤일 거예요. 재작년인가요? 네. 그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SNS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죠. 특히 인스타라든가 틱톡도 많이들 하실 테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특히 방송 매체, 완전히 지금 지상파는 붕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편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남아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모든 방송사들이 유튜브를 운영을 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유튜브가 되게 빠르게 확장되고 변화를 갖게 됩니다. 3년 전부터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확장이 된 게 2년 전부터죠. 2년 전부터 AI는 시장 구조를 완전히 변화를 시켰죠. 챗GPT 같은 경우도 이미지 생성을 작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마 사용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고요.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그러니까 구글은 과거에 AI를 개발을 제일 처음 했었죠. 처음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접고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결국은 굉장한 그 자본의 힘이죠. AI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GPU죠, GPU.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픽 카드 시장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죠. 독보적인 상황인데요. 그걸 통해서 자본 시장이 얼마나 AI하고 같이 연결이 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크롬에서 AI 기능이 그냥 바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챗GPT도 유료에서 무료로 가고 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학생이면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죠. XAI 그룹 같은 경우도 제가 제공한 수업하는 장면에서 많이 나오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AI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고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자본의 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죠. 모르는데 굉장히 우수한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쪽에서는 지금 미드저니, 그 다음에 영상은 클링, 이런 부분들이 특화돼서 나오는 건데요. 지금 클링 같은 경우는 중국 겁니다. 중국은 AI 시장에서 영상 부분은 1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과거에 중국은 안면 인식 구수에서는 미국이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문서 작성과 활용 능력, 이미지 영상 콘텐츠 활용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죠. 시기에 AI로 확장된 캔바, 캣컵은 일반인들에게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캔바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캔바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레오나르도 AI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흡수했습니다. 캣컵 같은 경우도 톡이랑 같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확장을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더 고급적인 이미지, 고급적인 기능을 사용하는데 캣컵 같은 경우도 AI 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더 들어올 거고요. 좀 더 정교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진 오피스, 파워포인트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어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에 도출이 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열심히 AI 기능을 넣고는 있습니다. 넣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고요. 저도 한 4-5년 더 됐죠? 어도비를 정품을 구독을 하다가 지금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또 영상의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캣컵은 SNS가 그 영상하고 접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통신이 발달함으로써 속도나 이것이 확장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영상과 접목하면서 크게 발전을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현대는 지적 재산권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불법이라든가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그 K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확장이 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저작권을 주장하는 시대로 변모가 된 겁니다. 중국에서는 우리의 콘텐츠를 무료로 불법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수업은 캔바, 캣컵을 활용해서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차시의 영상에 일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 당연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1월에 제작된 내용입니다. 지금 1월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개월, 6개월,
3개월 안에 또 뭔가씩 바뀌겠죠. AI 유목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효율적이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확장된 이미지나 기술이 제공이 된다면 좋은 AI로 구독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두 개를 구독한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45,000원, 42,000원, 뭐 3만 얼마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두 개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면 좀 더 좋은 것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아마 8월쯤 되면 AI 산업은 급격하게 또 변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파트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본 각 차시 영상에 추가적으로 부가 영상을 짧게라도 만들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을 듣게 되는 수강생들은 충분하게 강의를 들으셔서 일생활에 많이 활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수업은 LMS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출석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부분의 성적이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충분하게 들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보면 유료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하시면 진행을 하시고 아니면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다양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회사든 아니면 일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들이 발생이 될 때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이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는 만화 웹툰 콘텐츠과 김재욱 교수고요. 경천관 5층에 있습니다. 포스트잇을 남기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업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랬을 땐 뭘 해야 되네요? 라는 부분에 질문이 생기면 생길수록 콘텐츠가 또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좀 성의 있게 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캔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캔바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웹브라우저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앱을 다운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홈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 거냐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데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데이 디자인, 그 다음에 템플릿, 그 다음에 캔바 AI가 있습니다. 캔바 AI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 디자인 그러면 지금 이 하단에 최근에 있는 것들이 쭉 나와져 있죠. 주로 이제 학교에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캔바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에는 이제 포토샵이나 뭐 다른 일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많이 썼는데 요즘은 어도비 거를 영상 편집하는 거 정도만 좀 사용을 하고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캔바가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뭐 제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발표를 한다든가 뭐 썸네일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최신의 활동들이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급격하게 적응을 하면서 변화를 가져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프레젠테이션이죠. 그 다음에 SNS, 뭐 동영상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쭉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뭘 할 건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부분이 항상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요즘은 이제 챗GPT를 통해서 목차라든가 내용을 계속 보완하면서 텍스트를 우리가 판단하고 얻어내는데 일단은 디자인적인 요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템플릿을 눌렀습니다. 템플릿 눌렀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템플릿을 검색해 보세요 하고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이니까 12월이 이제 들어가죠. 크리스마스
관련된 겨울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졌고 요즘 많이 뭐 이런 것들을 쓰나 봐요.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을 하면서 여기에 계속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템플릿 둘러보기 그래가지고 주로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 같은 거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가 있으면 이게 확장된다는 의미예요. 그거를 더 펼쳐볼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밑에 회원님이 디자인해서 한 걸 받아 생성된 템플릿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무래도 사용을 했거나 한 번씩 아까 제가 한번 둘러봤거든요. 둘러본 것처럼 같은 것들이 계속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바 둘러보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되어 있는 템플릿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과거에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템플릿하고는 차이가 되게 많죠. 물론 이제 오피스 365에 들어가면 템플릿을 따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하고 지금 이 캔바에서 나오시는 템플릿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약간의 지금 뭐 사람들 많이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된 것 같고요. 자, 프레젠테이션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프레젠테이션에 되어 있는 것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캔바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한글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한글로 설정을 하니까 한글에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글쎄요, 뭐 숫자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걸 하나를 아무거나 눌러볼까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페이지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누르게 되면 또 이렇게 여러 개가 쭉 또 보이게 되겠죠. 보이게 되고, 그 밑에 이제 비슷한 버전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도 쭉 카테고리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더 많은 항목 둘러보기, 그래서 뭐 픽셀 게임 퀴즈다. 퀴즈를 제가 누르게 되면 퀴즈에 관련된 것들이 쭉 이렇게 또 연동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연동이 돼서 계속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퀴즈에 관련된 것들을 또 뽑아내는 그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뭘 골라야 할지 좀 고르는 데 시간이 더 만드는 것보다는 고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겠습니다. 예, 로드가 됐죠. 로드가 됐고요. 여기서 재밌는 부분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동영상도 있는데 동영상은 좀 이따 보고요. 일단 사진만 갖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또 밑에 유사한 것들이 쭉 있으니까요. 예. 굉장히 강렬하네요. 일단 템플릿 맞춰서 편집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디자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또 이상한 것들이 쭉 있을 거예요. 아까 나와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링을 해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글자체와 그림들 뭐 사인들 막 있죠. 좀 사진도 있고요. 지금 사진 부분은 제가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를 갖고 왔어요. 갖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온 이제 이런 사진이 있죠. 자, 이 사진을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얹으면 얹는 순간에 보세요. 반응이 좀 달라지죠. 살짝. 그쵸? 놓으면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 바뀌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위치를 뭐 임의대로 좀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사진 하나를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내려왔고요.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얹으면은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있던 사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사진을 갖다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얹어 놓는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사진들이 적용이 된 것이고요. 얘를 클릭해 되면 이제 이런 사진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진이었는데 거기 맞춰서 진행이 됐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요 장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디자인이 지금 요거였어요. 요거. 자, 요거인데 요거 다시 한번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지금 보면 이제 다양하게 여기에 뭐 텍스트만 적용, 색상만 적용, 요소 적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한번 제가 페이지 스타일 적용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현재 페이지에 대체를 할게요. 지금 이제 대체가 됐죠. 대체가 돼 있으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요소로 들어간 거예요. 요소에서 아까 이제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 제가 요거는 이제 AI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하늘을 나는 고양이라고 아까 한 개씩 나와 있네요.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미지 생성을 하는데 이미지 생성 누르고 잠깐 스톱했다가 완료가 되면은 다시 로드를 시키겠습니다. 자, 지금 생성이 됐고요. 생성이 됐는데 아까하고는 또 다른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지금 적용된 게 나와 있죠. 이미지가. 자, 요거를 갖고 여기다가 얹는 거죠. 얹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컨트롤 Z를 하고 컨트롤 Z를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요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좀 줄일게요. 안으로 가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전체 크기, 모서리는 전체 크기고요. 안으로 잡혀 있는 것들은 크기를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는 화면이 아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 고양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럼 고양이는 아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강아지라고 칠게요, 제가. 강아지 치면 뭐 귀여운 강아지가 되게 많죠. 사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별표는 구독자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강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강아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강아지가 나오고요. 얘를 드래그를 해서 밑에다 갈게요. 드래그가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강아지가 삽입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삽입을 한 거예요. 삽입하고 여기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이름까지 바꿔 넣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거에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템플릿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새 페이지를 추가를 제가 하겠습니다. 새 페이지 추가를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상을 가져왔고요. 사진 영상을 갖고 왔고요. 하나를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영상인데요. 네, 지금 이 영상인데 영상을 제가 갖다가 위에다 이렇게 얹을게요. 얹으면 이렇게 지금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된 영상입니다. 영상인데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스톱을 하고요. 요거는 영상을 제가 세로로 찍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영상을 하나를 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여기다 넣을까요? 두 번째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이건 영상에 넣었는데요. 플레이 시켜 볼게요. 이렇게 영상이 우리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거 자체가 지금 앱이고요. 인터넷으로 할 때도 지금 이쪽 화면에 보시면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화면을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물방울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업로드 항목인데요. 이게 지금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업로드가 되고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가는 거고요. 실적으로 우리가 발표를 하거나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축출하는 것도 제가 정리를 해 드릴 텐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캔바로 접속을 해가지고 앱이 설정이 안 된 컴퓨터인 경우죠. 발표하는 장소에서 캔바를 실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그 상황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거 이렇게 된 것들 우리가 확인하시죠. 이 템플릿을 전체를 다 검색을 할 거냐 아니면 스타일을 얘기를 할 거냐 이런 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발랄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오네요. 템플릿 나오고 스타일도 이건 스타일은 이제 뭐 색상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색상에 관련된 부분. 지금 화면이 조금씩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게 지금 뭐 막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컨트롤 Z를 뒤로 가야 되나요? 지금 바뀌었고 여기서 이럴 때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지금 좀 전에 보셨듯이 바로 적용이 되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이 덮여지잖아요. 그럼 또 컨트롤 Z 누르고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페이지 추가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적용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전에 했던 것과 지금 새롭게 들어갈 것이 이렇게 좀 분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다 이미지가 이렇게 썰어져 있는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확장할 게 나오네요. 전체 페이지 1:1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AI로 뭐 적용이 되면서 가네요. 그 사이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미지들이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약간 아주 미세한 차이인가요? 미세한 차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시면. 그쵸? 얘들은 흰색이 아닌데 얘는 흰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상단에 보면은 배경 제거라고 있어요. 배경 제거. 물론 이제 지금 이 왕관 모양은 유저의 입장에서죠. 돈 내는 친구들. 자, 그럼 배경 제거를 할게요. 배경 제거를 하게 되면 얘가 외곽 라인이 투명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빠집니다. 색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하고 강의 때 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은 썸네일 만들 때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배경 제거. 우리가 포토샵에서 캔바를 쓰기 전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포토샵에서 타블렛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썸네일 같은 경우 그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보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잘 지워집니다. 물론 이제 포토샵도 요즘 많이 좀 위축이 됐죠. 캣컵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뭐 필모라도 많이 쓰고 막 이러면서 나름 어도비에서 AI 기능 추가하면서 막 진행이 되긴 하는데 다른 것들이 급격히 발전하니까 전체 축이 많이 지금 뒤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조금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중간에 시간 관계상 끊었습니다. 2차 시죠. 2차 시에 또 진행이 될 거니까요. 연동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